여기가 지금 어느 시설입니까? 여기는요, 우리 그 창원 시민, 그 다음에 하만 국민이 함께 수돗물을 취수하는 그런 취수장입니다. 실서 취수장입니다. 실서 취수장입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은 좀 그래도 좀 녹조나 부산대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평상시 자대강 사업 이후에 평상시 상태가 어땠습니까? 지금 오늘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요. 이게요. 그럼요. 녹조가 보이는데도. 예, 네. 녹조가 보이지만 이건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이곳을 본다면요. 근데 평상시에 오면 어쨌든 지금 저 펜스를 쭉 쳐놓고 있는데 이 펜스로부터 일대는 이 앞쪽으로는 거의 녹조가 쫙 깔려있는 이런 상태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이걸 좀 그러니까 여름마다 녹조 때문에 녹조가 가득하 있는 취수장보다 배가 가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옹집지의 양이 평상시는 사실은 한 20만에서 한 30만 요 사이에 한 킬로그램 정도를 쓰거든요. 20만 킬로그램 정도를 쓰는데 지금 이때 8월달, 지난해 8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52만 6천 킬로그램 정도를 옹집지를 썼어요. 그럼 평상시보다 2배 이상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해남들과 늘어날수록 옹집지를 많이 그렇죠. 필요한다. 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이 물을 아무리 정수 과정에 사람이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원수 자체가 이러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 유해 남조류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시스템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고 이건 안심하기가 어렵죠. 예전에 수돗물에서도 그 마이크로 시스템이 검출된 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직접 연구를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저희가 이곳, 그 다음에 저곳 한 네 군데를 실서 취수장 그렇죠. 포함해서 네. 채술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어쨌든 시술을 해서 저희가 수돗물을 분석한 적이 있고요. 수돗물을 분석했을 때에 어쨌든 미량이었지만 마이크로 시스템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걸 볼 때에 저희는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가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검출 한계라고 해서 소수점 이하의 단계는 사실은 좀 깨고 그것을 그냥 불검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사실은 마이크로 시스템이 없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검출 한계까지 기술력으로 볼 때는 검출 한계까지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볼 때에 저희가 그 당시에 분석한 결과는 그리고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때는 마이크로 시스템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저희는 지금 현재 수돗물을 이 지금 녹조로부터 유해 남조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 일본에 있는 구현 교수가 한강에서 그 남조류 세포를 조사한 적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도 사실은 겨울에도 남조류를 조사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그때도 역시 마이크로 시스템이 검출이 됐고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검출이 됐습니다. 겨울에도 검출이 됐고 수돗물에도 검출이 근데 되고. 보통 상식으로는 겨울에는 여름엔 이렇게 녹조가 올라오면서 사람들의 온도가 짙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짙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유해 남조류의 독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끓는 점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우리 거로도 100도씨 이상이 되어도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그분이 박구정 교수님의 설명이고요. 실증적인 수정 결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강 속에서도 결국은 마이크로 시스템이 일단은 강으로 노출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먹이 사슬로 계속 이어지고 자연계에서도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렇게 축적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 독성 물질의 특징이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유해 남조류를 한강, 사대강을 다 발표했는데 네. 한강과 금강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송가만 높게 나왔는데 그렇죠. 어떠세요? 그 한강이랑 비교했을 때 한강은 특히나 한강과 송가만 또 수돗물을 만들어 쓰는데 어떠세요?
사실 뭐 저희 낙동강에서 이 물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영산강이 금강이 다 같은 강으로서 중요합니다. 거기에도 사람뿐만이 아니라 농사짓고 그리고 물속의 생명들도 있고 당연히 강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다는 게 문제이고 그 문제는 결국은 낙동강은 사람이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이라면 순위가 번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낙동강은 1,3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영남 주민들이 먹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문을 개방하지 못해서 수문을 개방하지 않고 계속 이 물을 약품을 통해서 정수해서 지금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이 상황, 이거는 도무지 사실은 이해도 안 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공약 사항입니다. 수문을 개방해서 녹조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 처리 방안은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수문 개방은 이거는 여타의 어떤 상황에 뭐 제어를 받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무조건 개방하는 거였죠. 무조건 개방하는 거였는데 이 약속을 지키고 있지 못한 이 정부 아래에서도 사실은 저희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녹조가 가득한 물로 농업용 공급하는 현장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지금은 이제 뭐 사실은 지수원은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서 지금 여기 살수기도 돌아가고 있고 포키즈도 돌아가면서 일단은 일정 정도 큰 대량의 녹조 유입은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수장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양수장은 그대로 들어가는데 본류에서 뽑은 물을 양수장에 물이 그렇죠. 녹조 덩어리가 그대로 있는 물이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농수로를 따라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논에까지 녹조가 그대로 전 논을 쫙 깔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쌀의 경우에 중국의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사실은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된 사실을 확인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중국 쪽의 논문을 보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박호준 교수님을 통해서 받아서 사실은 최근에 좀 번역을 해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쌀이 축적이 되고 그다음 채소, 뭐 브로콜리나 양상추나 그리고 유채 뭐 이런 거가 되게 실證적인 실험에 의해서 어쨌든 농축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영남 이 낙동강 수계에서는 낙동강 유역에서 이 양수장을 본류의 물을 양수해서 쓰는 이것은 채소부터 시작해서 쌀까지 전부 다 이 물을 씁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먹는 물뿐만이 아니라 먹거리까지도 우리의 식량까지도 마이크로시스틴에 노출돼 있다.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수문 개방은 이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의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영남 지역 전체의 먹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절대 수문 개방은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루민의 그러니까 고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 낙동강 수계 전체의 주민들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후에 보호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매우 중요하고요. 따라서 어쨌든 지금 현재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나름의 절차와 행정적 절차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올라가 있는 이 처리 방안은 반드시 그대로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되고 있지 못한 한강과 낙동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를 대신해서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어차피 이제는 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 공약 사항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제 지키기 위해서 빨리 정부 기관에게 서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낙동강 이 보호 처리 방안이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